깃과 깃허브 실전 강좌입니다. 기존에 깃과 깃허브를 적용해 보려고 공부를 하다가 도중에 중지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깃과 깃허브를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것을 깃과 깃허브를 적용하는 방법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좌의 방향을 그누보드와 영카트 같은 것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그 깃허브에서 영카트 또는 그누보드를 찾아서 그것을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깃허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방법, 이렇게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깃과 깃허브는 왜 중요한가? 예,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강의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 또는 그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 살펴왔을 건데요. 에,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 관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버전 관리를 대부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물론 기존에 잘 다듬어진 버전 관리 툴을 이용해 왔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백업을 받고, 그 다음에 기존 것을 보관을 하고, 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또 특정 파일을 두고 언제 어떤 부분을 고쳤다라고 메모를 해줄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런 것들을 뭐 다 버전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깃을 사용하게 되면 버전 관리가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다는 거죠. 파일을 별도로 완전하게 다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시점, 변경된 내용만 계속 기록이 되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 깃이 대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 가서 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 기준으로 보면 깃이 대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라든가 아니면 디자이너라든가 상관없이 이 깃은 꼭 익혀서 여러분들 생활에,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이용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깃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 세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깃을 적용하기 전의 단계에 보면 이것은 공통인데요. 워킹 디렉토리라고 있어요. 이 워킹 디렉토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폴더, 디렉토리, 그 상태가 이제 워킹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깃 또한 이 부분이 한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깃을 적용하게 되면 두 단계가 더 있어요. 스테이징 에어리어, 뭐 다른 용어들이 또 있는데, 뭐 인덱스도 있고요, 용어들이 있지만 하여간 이 도중에 중간 단계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깃이 적용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장소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최종이죠. 항상 저장소까지 가야 깃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뒷부분에서 나중에 이론이 필요한 부분에서 다시 공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깃은 현존하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백업 기능입니다. 개인이 왜 굳이 어려운 깃과 깃허브를 배워서 적용을 해야 되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업 기능 부분을 이해를 하면 이건 꼭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죠. 랜섬웨어라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던 그 각종 그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남아 있었다면, 물론 CD에 별도로 담아서 아니면 USB에 담아서 보관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예, 현재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매번 그렇게 하기에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굉장히 치명적일 겁니다. 근데 이 Git과 GitHub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GitHub의 최근 정책이 바뀐 것도 예, 이 백업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기존에 그 GitHub에 보면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이 있었는데 그 공개 소스만 무료였거든요. 근데 프라이빗은 유료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프라이빗에 대해서도 무제한 저장소 추가 기능이 주어졌습니다. 다만 그 협업,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그 프로젝트를 협업할 경우에만 프라이빗에 대해서 여전히 유료입니다. 물론 유료이지만 그래도 이런 기능들을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어쨌거나 그 세계적인 인재들이 관리하고 있는 GitHub에 여러분들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PC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GitHub에 매번 그것이 잘 백업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전혀. 그리고 또 GitHub에 올라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또 백업을 받아둘 수가 있죠. 네. 클론해서 쉽게 백업을 받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군데만 백업을 해 둔다 그러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상당 부분 그 복구를 할 수 있는, 보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협업 기능입니다. 예, Git 하면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협업 기능인 것 같아요. 예, 다른 강의를 들어보면 항상 협업 기능을 먼저 우선순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Git의 역할이 이 협업 기능에 탁월한 그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 Git과 GitHub는 지금은 이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Git은 왜 사용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세 가지를 살펴봤죠. 그 다음 강좌부터는 실제로 무조건 적용하는 방법부터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되 신규가 아닌 기존에 내가 뭐 abc.com이라는 프로젝트를 사이트를 완성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바로 Git을 적용하고 싶다.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개의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GitHub를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여기서 선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Git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보시면 되는데 물론 구글링 검색하면 바로 나오긴 하지만 git-scm.com 예, 공식 사이트가 이렇게 됩니다. Git 사이트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저는 그 리눅스나 맥 위주가 아닌 그 윈도우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접속을 해보면 여기 보면 다운로드 2.2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최근 버전 4 윈도우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기만 하면 윈도우즈에서 여러분들이 Git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더불어서 Git Bash라는 것도 설치가 됩니다. Git Bash는 그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
그 터미널을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어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영어입니다. 영어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도큐멘테이션에서 북으로 가보시면 이 깃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매뉴얼이 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한국어라고 있습니다. 예, 언어가 많이 부담이 되죠. 항상 이 한국어를 클릭을 하시면 온라인 텍스트가 편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깃에 대한 모든 것 대부분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쭉 보면 시작하기서부터 이 깃이 뭐냐, 그 다음에 깃의 기초적인 명령, 태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치, 아주 중요한 개념 브랜치에 대해서도 보고 서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깃허브도 나오죠. 그래서 이 텍스트가 편안하신 분은 여기에서 충분한 여러분들이 그 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여기 보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를 진행하기 전에 이걸 보셔도 되고, 그것보다 이 깃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먼저 설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GitHub입니다. github.co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배울 건데요. 예, 이것도 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에 있는 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GitHub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계정을 갖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바로 나오네요. 유저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여러분만의 공간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백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그리고 또 협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GitHub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반드시 이 회원 가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넣고 사인업 하면 여러분만의 공간을 얻을 수가 있고요. 예, 참고로 여기에 보면 독립적인 정보가 이메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메일이 한 개면 한 개를 계정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5개다 그러면 5개도 사실은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 효용성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 GitHub의 계정을 한 개 이상 예, 추가로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두 개 다 비용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깃도 무료 오픈 소스고요. 여기 어디 나왔을 겁니다. 오픈 소스고요. 그 다음에 깃허브도 지금 여기 가격 정책이 있긴 하지만 협업을 하지 않는다면 예, 개인이 사용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예, 무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 깃은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github.com은 회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깃과 깃허브를 이용하지 않고 예, 여러분들 컴퓨터에 폴더를 추가를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abc.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그너보드 또는 영카트를 예,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하고 테마도 만들고 코드도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사이트를 완성을 한다, 또는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라는 요 단계라고 보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깃과 깃허브를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강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깃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깃허브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터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갖고 있으면 좋겠죠. 특별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강좌에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기에 보면 예, 있습니다. 강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상태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깃이 설치가 되어 있다, 깃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abc.com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그누보드 설치가 되어서 그누보드를 이용해서 지금 사이트를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 프로젝트를 이제 깃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하면 여기에서 바로 터미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터미널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터미널은 그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제공되고 있는 CMD나 아니면 파워셀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깃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git bash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 bash, git bash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디폴트 셀,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디폴트 셀에서 기존의 윈도우 OS에 있는 커맨드 프롬프트, CMD를 사용할 수도 있고 파워셀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git bash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셀로. 그런데 이제 그 git을 지금 git 강의 시간이니까 git bash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git 하면 여기서 git bash가 나올 거예요. 검색이. 그래서 클릭을 해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git bash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git을 설치를 할 때,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할 때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을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ls 명령도 먹죠. 이렇게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 계열에서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 사용하시던 분들은 편하기 때문에 여기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터미널을 사용하게 되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 파일들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abc.com이라는 폴더에 지금 위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 git에 설치되어 있죠. git 안에 지금 보면 abc.com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abc.com 폴더를, 이 프로젝트를 git을 적용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이렇게 그 abc.com과 관련된 폴더 또는 파일들이 있어요. 여기서 요 상태에서 git하고 그 다음에 init을 명령을 치면 되는데, 일단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 프로젝트에 이제 git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상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git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파일들은 git의 영역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 워킹 디렉토리 내에서만 있습니다. 이것을 git 프로젝트에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git add 하고 기존 폴더 파일을 전부 다 적용을 일단 하겠습니다. 낮게 적용을 해도 되지만 일단은 기존 거를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 너무 낭비겠죠. 일단은 다 그냥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뭔가 바뀌었어요. 여기 A로 바뀌었죠. 그 스테이징 에리어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제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git을 적용하기 전의 상태와는 조금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졌지만 완전히 지금 git 프로젝트 지금 버전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저희 강좌에 나와 있는 부분에 여기 지금 하나하나 써놨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git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커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밋하고, 커밋에서는 항상 코멘트를 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멘트가 버전이 되는 거죠. 버전 관리가 되는 거죠. 어떤 변경사항이 일어났는지. 예, 이제부터 깃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예, 그러면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어, 그 PC 상황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이제 깃의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예, 관리하에 이제 이 폴더나 파일이나 변경사항에 대해서 깃의 관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중요한 파일이 하나 폴더가 생겼는데 .git이라는 폴더가 생겼어요. 이 폴더가 git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일이나 폴더를 지우면 복구가 가능하지만 이 .git을 지워버리면 git과 관련된 모든 것은 날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후로는 지우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index.php 여기 워킹 디렉토리 내에 있는 거 index.php가 삭제되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복구가 됩니다. 복구가 되지만 예, 그 .git 폴더 안에 있는 것들 폴더를 날려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PC 상태에서 Git을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Git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PC 상태에서는 Git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전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GitHub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연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GitHub로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을 합니다. 지난번에 회원 가입을 하라고 했죠. 회원 가입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고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요 상태가 됩니다. 요 상태가 되면 현재 아무런 일도 안 한 상태죠. 예, 레파지토리 온라인 상에서 저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저장소를 만드는데 여기 클릭을 해보면 더하기 나오는 부분에 보면 이런 메뉴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abc.com이라는 것을 GitHub에 올려서 같이 백업을 하고 협업도 할 수도 있고 관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abc.com 폴더와 관련된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 레포지토리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abc라고 할게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옵션이지만 써놓고 abc.com 프로젝트 관리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퍼블릭, 프라이빗 다 이제 무제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단 퍼블릭으로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마크다운 방식으로 리드미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초기에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GitHub 사이트를 가끔씩 GitHub를 사용을 하지는 않아도 이 사이트를 오픈소스나 다른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서 접속을 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다 보면 우연히 나올 수도 있고요. 하여간 이런 화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파일이나 폴더 목록이 쭉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커미트 된 거, 브랜치 쭉 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와 연결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기에 보시면 4 저장소 추가는 했고요. 5번 github.com 저장소의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git remote add origin 그 다음에 저장소 주소가 되고요. 이 오리진이라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쓰는데 요 뒷부분을 매번 길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얼라이언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격지의 저장소 주소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git remote add origin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장소 주소는 어떻게 찾느냐? 여기에서 방금 만든 저장소 여기에서 클론과 다운로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URL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ttps 하고 github 쭉 나옵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요 부분,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요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하면 오류 메시지가 안 나오고 이렇게 바로 다음 프롬프트 상태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리모트 연결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abc.com에 있는 것을 이 폴더와 이 파일들을 이 원격지에다가 올려줘야 되겠죠. 어떻게 올리느냐, 여기에 보니까 이럴 때 푸시를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령어가 git push origin, 원격지 이 부분이죠. 예, 원격지 저장소 주소, 그 다음에 마스터. 일반적으로 마스터는 그 브랜치 뒷부분에 가서 나중에 이제 브랜치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요. 브랜치로 이 깃이 관리가 되는데 여러 브랜치를 나누어서 분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브랜치가 하나가 생기는데 그것이 마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로컬에 있는 전부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플러스, 예, 무조건 덮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플러스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push origin 그 다음에 마스터 이렇게 하고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청을 보내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 GitHub에 이런 거 없이 누구나 다른 저장소에 아무나 막 올린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이름 하고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넣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반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이팅 오브젝트 이래서 쭉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에 있는 폴더와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든 GitHub 방금 만든 저장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만 가면 여러분들 프로젝트는 일단 PC 상태에서 git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예, git 명령 하나하나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진행하고 있는 이 GitHub에 연결을 하고 푸시를 한 일 때문에 GitHub로 다시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 채널에 GitHub에 여러분들 계정이죠.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푸시된 여러분들 컴퓨터 PC에 있는 이 프로젝트 내용들이 이 GitHub에도 그대로 쫙 다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분 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뭐 git apply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 이후로는 여기에서 PC에서 git을 활용할 때마다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git과 github를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누보드 5 또는 0카트 5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나 김스큐나 이런 것들이 GitHub에 제공이 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공개 소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공개 소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공개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폴더를 만들고 git을 바로 적용을 할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누보드 5와 0카트 5를 제공하고 있는 GitHub에 접속을 합니다. 예, 여기 주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GitHub si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GitHub 계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누보드 5, 0카트 5가 있죠. 이 공개 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sir.kr에 접속을 해서 그누보드 5 메뉴에 가서 다운로드 메뉴에 가서 최신 제공되고 있는 이 그누보드를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주문을 받거나 용역을 받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겁니다. 0카트도 마찬가지죠. 0카트의 다운로드 메뉴에 가서 최신 보안 패치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진행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Git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진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Git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누보드나 영카트를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사이트 GitHub에 있는 제공되고 있는 그누보드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가져와서 작업을 시작하면 바로 Git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살펴보면 그누보드 5를 한번 접속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이 온라인상에 이렇게 쭉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어떤 것들이 지금 변경되고 있는 것인지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701번 커밋됐다라고 나와 있네요. 최근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 클론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포크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그누보드 5를 여러분의 것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클론은 여러분들 로컬 컴퓨터로 이 프로젝트를 복사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 포크라는 것은 GitHub 계정, 여러분의 계정으로 이것을 복사해 갈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GitHub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누보드를 복사해 간 것을 보면 105회 포크해 갔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Git과 GitHub를 배우고 있다 그러면 한 번씩 포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개 소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자부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크가 많은 것이 일종의 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컴퓨터 로컬로 복사해 가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클론하고 그 다음에 이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클론 눌러보면 여기에 보면 https하고 쭉 나와 있고 이 오른쪽에 그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 주소가 복사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끌어서 복사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복사된 것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그리고 엔터 이렇게 치면 여기에 있는 그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복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방 복사가 돼요. 끝났습니다. 복사가. 그 다음에 확인을 해 보시면 그누보드 5라는 폴더가 생겼어요. 그누보드 5라는 폴더로 접속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sir.kr에서 여기에서 다운로드 했던 거하고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어요. github.com에 올라가 있는 이 프로젝트는 이미 이거 자체가 Git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Git으로 관리되는 프로젝트에는 이 .git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git이라는 폴더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itHub 계정에서 그누보드 5를 클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 Git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시 Git init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Git 상황에서 분산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또 다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GitHub 계정에 올릴 수 있겠죠. 올려야 그 다음에 다른 분들과 협업도 할 수가 있고 또 아주 중요한 백업 기능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전 시간에 올려드린 강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장에서 그누보드 5와 영카트5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Git 또는 GitHub를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Git과 GitHub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든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만든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의 프로그램 코드의 변경에 대해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변경 내용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Git을 배포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 git-scm.com에서 Git을 설치하였다면 이제 Git 버전을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기본 설정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별도로 강좌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Git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뷰에서 터미널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단축 키가 있죠. 컨트롤하고 여러분들 숫자 1 왼쪽에 있는 그 삐칭 기호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 삐칭 기호를 함께 눌러주면 터미널 모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쉘을 CMD나 파워쉘이나 아니면 Git bash를 선택을 해서 기본 그 터미널 모드로 여러분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를 누르면 계속 터미널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 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레기통을 누르면 추가된 그 터미널이 삭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코딩을 하다 보면 이 터미널을 한 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열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git하고 그 다음에 대시하고 버전하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git을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했다 그러면 설치된 버전 정보를 반환을 할 겁니다. 현재 2.14.1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바로 강의를 본다면 2.14.1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버전은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그 Git 버전이 이거보다 숫자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it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Git을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해 보겠습니다. git config 그 다음에 글로벌과 로컬이 있는데 글로벌은 여러분들 로컬 컴퓨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가 있겠죠. 그 여러 개의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될 때는 글로벌을 이 옵션을 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옵션을 줍니다. 그 다음에 유저네임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이렇게 해주면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it config 글로벌 하고 유저네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메일로 해야죠. 이메일하고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내에 Git과 관련된 이 환경 설정을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git config 하고 리스트라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리스트라는 옵션을 주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여러분 Git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설정한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Git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버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정 여러분들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을 설정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로컬 컴퓨터에 저장소를 만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강의에서 github.com에 있는 저장소를 살펴봤고 또 로그인을 하고 저장소를 만들고 또는 저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로컬 컴퓨터로 클론을 통해서
복사해 오는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github.com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 상단에 이 더하기 표시가 있죠. 클릭을 해보면 new repository 해서 저장소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예, 기존에 만든 거 여러분들이 그 GitHub에 그 공개된 많은 그 저장소들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누보드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연카트도 그렇고 이런 저장소를 어떻게 그러면 로컬에서 만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트를 만들 경우에 abc.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컴퓨터에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폴더에 그 abc.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폴더와 파일들을 하나로 이렇게 그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것이 일종의 저장소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 git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폴더를 저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저장소란 git을 적용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폴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it을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그 폴더 내에 있는 그 파일들의 어떤 변경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뭐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일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그 추적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행위,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파일의 변경을 추적하는 것, 이것을 버전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git을 사용을 할 때 터미널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기존의 인도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마우스를 클릭을 하거나 그런 마우스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마우스를 통해서 파일을 열고 이런 행위들을 다 하죠. 그런데 터미널은 검은 바탕에 뭐 바탕이나 칼라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 키보드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명령도 내리고 파일도 만들고 폴더도 만들고 이동도 하고 삭제도 하고 모든 행위가 터미널 키보드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git을 설치하게 되면 git bash라는 것이 가치가 설치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윈도우 환경에서 유니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git bash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뷰에서 터미널을 열어서 이 터미널 상태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 폴더 안에는 abc.com이라는 폴더와 그누보드 5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런데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 mkdir 폴더 이름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예, 테스트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테스트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저장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cd하고 테스트로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git init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 여기에 어떤 그 영어로 쓰여진 것이 나오죠. 초기화한다 라는 거죠. 긴 비어 있는 git 레퍼지토리라는 말이 저장소라는 말이죠. 이제 비로소 이제 저장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LA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보면 .git이라는 폴더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이 됐어요. 예, 이 상태에서 git status 해보면 예,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쭉 나오죠. on branch master 기본 마스터라는 브랜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커밋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커밋할 파일도 아무것도 없죠. 애드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서 다시 mkdir을 누르고 그래서 폴더를 다시 다른 것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1이라고 해볼까요? 테스트 1 해서 들어가 보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저장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 1은 어떻게 git하고 status라는 명령을 쳐보면 예, 뭐라고 나올까요? 예, 이것은 git 레퍼지토리가 아니다, not 이렇게 나오죠. 예, git의 저장소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컬 컴퓨터에서 폴더를 만든다고 해서 그 안에서 무슨 뭐 abc.com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관련 파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git 저장소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꼭 이럴 경우에 git init을 해줘야,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 git init을 해줘야 드디어 이제서 이제 git 저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온라인상에서 GitHub에서는 바로 저장소 만들기, 뭐 또 저장소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로컬에서는 꼭 git init을 해줘야, 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GitHub에 있는 그 저장소에서 그 클론으로 해서 그 로컬 컴퓨터로 가져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 git init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git init을 할 필요가 없이 그 안에 이미 저장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git init git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빠져나와서 그러면 폴더를 만들면서 바로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git init 하고 그 다음에 test e 이렇게 하면 그 test e라는 폴더를 만들면서 바로 git 저장소가 됩니다. test e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예, 저장소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커밋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지만 저장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커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밋은 Git의 가장 중요한 용어이고 핵심이지만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죠. 전문 용어들은, 예, 한글로 번역하기도 어렵고, 또 한글은 또 때로 다른 나라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위키백과에 보면 커밋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딱 집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Git은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의 변경사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Git이라는 커밋이라는 것은 기록하다의 뜻과 가장 비슷해 보이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그 파일을 저장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 저장하는데 여기에 그 부가적으로 시간에 따라 이 파일의 변경사항에 대한 메시지를 추가로 담게 되죠. 그래서 그 컴퓨터에 저장하기는 하는데 시간에 따라 메시지를 담아서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커밋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저장소를 로컬에서 만들 때 git init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git init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 저장소로서 그것을 이제 그 버전 관리가 되는 폴더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git init을 하기 전에는 순수하게 워킹 디렉토리입니다. 워킹 디렉토리인데, 근데 git init을 하는 순간 이제 영역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git의 로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워킹 디렉토리, 스테이징 에리어, 그 다음에 그 git 저장소입니다. 네, 레포지토리. 그래서 그 git init을 하기 전에는 워킹 디렉토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로컬에서 알고 있는 폴더만 있는데, 예, git init을 하는 순간 이 스테이징 에리어하고 git 레포지토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폴더에 그 .git이라는 그 폴더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git 저장소에 그 기록을 남기는 그 단계가 커밋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즘 그 웹편집기 같은 경우 보면 미리 저장, 뭐 순간순간 그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저장하는 그 중간 단계가 있죠. 예, 정확하게 그 의미는 아니지만 그 이 git을 사용하는 단계를 보면 워킹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수정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그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을 최종 커밋하기 전에 이 스테이징 에리어라는 영역으로 이동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git add 명령어로, 예, 이 영역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 영역으로 이동을 시키고, 여기 보면 스테이지 픽스라고 나와 있죠.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올라간 것을 최종 저장소에다가 커밋 명령으로 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깃의 행위가 다 끝난 거죠. 여기까지 가야 그 마무리가 됩니다. 이 스테이징 에어리어까지 가서 머물러 버리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그러니까 git add 행위로 해서 스테이징 에리어로 이동을 시키고, 스테이징 에리어 인덱스 영역으로 간 것을 최종 커밋을 해서 저장소로 이동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장소로 이동을 시킬 때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꼭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것을 수정을 했다, 뭐 어떤 것을 삭제했다, 어떤 것을 추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기록을, 메시지를 꼭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계가 add commit 이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예, 한번 add 한 것을 단축 명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add를 처음에 한 번은 한 파일만 가능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git으로 관리가 되는 폴더가 뭐 그루브도어와 abc.com 있죠.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it 그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git 스테이투스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된다고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서 그 뭐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 기존 파일을 수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신규 파일을 추가를 해줘도 됩니다. 파일을 추가를 할 때 우리가 편집기를 열었기 때문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add를 해서 U 파일을 만들어도 되고요. 이 git bash 이 터미널에서 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터치하고 리눅스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VIA 에디터를 사용해도 되고요. 터치하고 그 다음에 뭐 test.txt 이렇게 하면 파일이 하나 생길 겁니다. 여기에 보면 test.txt가 생기죠. 그리고 U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test.txt가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이 파일은 아직 git에 의해서 add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git은 그 파일의 변경 사항을 추적을 한다 그랬죠. 그 추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git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add test.txt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라로도 표시를 하는데 자꾸 쓰다 보면 칼라의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이제 add를 해서 여기에 보면 git add 명령을 사용했을 경우에 스테이징 에리어 영역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git 스테이터스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빨간 파일로 나타났던 색깔이 뭐 U 파일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쭉 나올 겁니다. 헤드 파일 to on stage 뭐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이제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동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커밋을 해야 되겠죠. 커밋을 하게 됩니다. 커밋 하고, 커밋을 할 때는 항상 메시지를 적어줘야 된다. 메시지를 적을 때 -m 하고 메시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써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여기 보면 뭐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it 스테이투스 하면 이제 뭐 어떤 것들이 나올 거예요. 더 이상 커밋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git diff라든가 git log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git log를 사용했을 경우에 git을 사용해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 로그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git이 적용됐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text.txt인가요? 예, 이것을 편집기로 고쳐서 지금 아무 내용이 없는데 했죠. 이렇게 고치고 마찬가지로 git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미 test.txt를 한번 그
그 애드를 했었죠. 애드를 했었기 때문에 git하고 commit하고 할 때 바로 애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커밋으로 갈 수가 있어요. add m 이렇게 옵션을 주고, 네, 이렇게 하면 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git에서 가장 그 핵심 용어인 커밋을 어떻게 하느냐, 이 워킹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뭐 파일에 대한 어떤 변경 사항들을 작업을 하겠죠. 코딩 작업을 하고 그것을 add 명령으로, git add 명령으로 스테이징 에리어 영역으로 이동을 시키고, 스테이징 에리어 영역으로 이동시킨 것을 최종 커밋 명령으로, 예, 저장소로 옮겨야 한다라고, 그래야 이 git의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